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아 청소년들이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이달 말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24시 약국. 환자 상담이 한창인 약국에서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품절이에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어떻게 재고가 없습니다. 아동용 해열제를 찾는 부모들의 문의 전화에 약사들은 진땀을 뺍니다.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거의 한 1, 2분 정도에 다 품절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소아과 밑에 약국들은 해열제를 구하려고 다른 약국들에도 많이 부탁하고 있고 이처럼 해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건 어린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약품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함께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지만 일단 학교를 보내는 거고 열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교차 복용할 수 있게 다른 성분으로 2가지 정도. 소아 청소년 확진 사례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학부모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20대 미만 광주시 소아 청소년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5천여 명. 전체의 30%를 차지할 만큼 확산 속도가 가파릅니다. 어제 하루에만 무려 2,800건에 달하는 소아 청소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살에서 11살 소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위험군의 위중증 사망과 소아 청소년의 발생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1세 소아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정부는 안전성을 고려해 백신 접종 간격을 8주로 정하고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소아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중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나흘째 2만 명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선 9,475명의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선 11,7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선 이번 달 들어 22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남에선 23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광주가 301명, 전남이 16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정상 궤도에 오른 민간공원 중앙 1지구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후분양 아파트 공급을 골자로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 민간공원 중앙 1지구. 광주시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분양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고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광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이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행사 측은 광주시와 협의 조건에 따라 금융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후분양 대신 선분양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업체 측에 과도한 이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고민이 커졌습니다. 3.3제곱미터당 1,870만 원으로 정해진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거나 아파트 세대수를 줄이는 방안, 추가 이익금을 공공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단독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련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토지 보상이 완료돼 본격적인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중앙 1지구. 새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A씨 등 8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 등 8명은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동바리 조기 철거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공법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조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과연 6월 지방선거에서 개혁과 쇄신을 실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심사에 국회의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줄 세우기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한 위원은 공관위원장인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 1명뿐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위한다며 나머지 위원 명단은 비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단 1명도 포함하지 않은 공관위원 전원의 이름과 경력을 모두 공개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거 숨기는 게 더 이상하는 모양인 것 같아서 저희는 밀실 갖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시스템 공천을 전제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공관위원이 되시더라도 이제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투명한 공천을 위한 만큼 공개하지 못할 이유 역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안팎에서 정치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세가 가장 강한 전남은 공천을 담당할 공관위 구성부터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요구한 외부 인사, 여성, 청년의 비율은 초과 달성했지만 그뿐. 비공개된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관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인 초선 5명이 포함돼 공천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공관위 참여는 지역 정치인들의 계파 따지기와 줄 세우기 등의 뒷말이 불가피합니다. 공관위원장 역시 과거 전남대 총장 시절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와 권고를 받는 등 민주화 인권의식에 대한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속하거든요. 국회의원들 밑으로 줄 세우는 지방의원들을 만들려는 게 공관위 심사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나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전남. 자타공인 민주당의 뿌리인 만큼 정치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을 책임질 기구 구성부터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시장 군수 선거에 오늘까지 92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해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나주시장 선거에 11명이 나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진도군이 8명, 여수시가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명, 정의당과 자유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70mm고 남해안과 지리산 근처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영광 한평과 순천 여수 등 전남 1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남해 서부 앞바다와 서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2주기입니다. 장흥 해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최근 이 해동사에 애국 탐방로가 개설되는 등 역사문화자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용두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해동사.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한 시계는 9시 30분. 대한제국 국권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제사를 모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1955년 10월 27일 날 이곳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딸과 조카로부터 위패와 영정을 넘겨받은 뒤 68년째 추모제를 지내온 장흥 해동사. 비좁고 험했던 진입로는 말끔히 포장됐고 주차장도 조성돼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역사문화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추모 역사관과 추모공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규모를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해동사 저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분양 참배할 수 있도록요. 내년까지 그러한 사업들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장흥 해동사에서는 특별한 추모제가 열립니다. 또 해동사와 탐진강변에서 단지연과 태극연 등 추모연 날리기 행사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HDC 화정 아이파크 201동 붕괴 현장에 남은 위험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됩니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해체 작업에 필요한 타워 크레인이 주말 동안 모두 설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